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성인 간호 시간입니다. 10단원까지 벌써 진도 나가고 있어요. 내분비계 질환 10단원 새로 들어갈 거고요. 내분비계가 이제 굉장히 또 내분비계도 인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내분비계는 일단 구조에서 보시면 단독 내분비선인 뇌하수체, 그다음에 부신, 많이 들어보셨죠? 갑상선, 부갑상선, 그다음에 송과선이라고 머리 네 쪽에 있는 그 선입니다. 그래서 송과선까지 해서 단독 내분비선이고요. 혼합형 내분비선은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 시험에 잘 나와서 혼합형 분비선, 췌장과 난소 고환은 혼합형 분비선, 내분비선이다 라고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분비계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이게 내분비계 자체가 그 이제 혈액이나 림프액에 의해서 운반이 됩니다. 그 어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 어떤 몸에 있어서 어떤 기전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 뇌하수체 이런 데서 뭐 지금 뭐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돼야 된다 하고 신호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혈액이나 림프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그 갑상선 부분에 가가지고 짠 하고 신호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그러한 이제 그 기전인데, 어쨌든 그 특정한 기간에만 그 작용을 딱 해가지고 인체의 전반적인 그 발음이 안 되네. 항상성을 유지해주는 그러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크게 보면 내분비계 자체가 인체의 주요한 기전들을 다 조절하면서 대사 작용을 하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그 작용들을 하고 있어요. 에너지 생성도 하고, 음식물 대사에도 관여하고, 수분과 전해질 균형이라던가 신체적 지적 발달, 그리고 생식 과정의 조절, 그 다음에 전반적인 기능을 통합하고, 이게 이제 함축적인 거예요. 전반적인 기능을 통합하고 조절하는 그 인체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아주 커다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들여다보면은 그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이 그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성장에 관여하는 성장 호르몬, 그다음에 갑상선의 자극 호르몬, 이 갑상선 자극 호르몬에서는 그 티록신이라는 게 분비가 됩니다. 나중에 또 이 티록신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 티록신 분비를 촉진하면서 갑상선에서는 그 또 칼시토닌이라는 칼슘의 농도를 조절하는 그 칼시토닌 분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칼시토닌이 그 이제 칼슘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또 부갑상선에서 파라토르몬이라는 그 물질이 나오는데, 이 부갑상선의 파라토르몬은 그 칼슘을 그 혈액 속으로 칼슘 농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증가된 칼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또 갑상선에 칼시토신이 작용을 해서 서로 기랑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갑상선과 부갑상선이 서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갑상선에서도 티록신이 나오면서 칼시토닌도 같이 나온다라고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도 있습니다. 이 부신도 그 신장 위에 붙어 있는 모자를 쓰고 있는 형태로 붙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부신 피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난포 자극 호르몬이나 황체 형성 호르몬, 젖샘 자극 호르몬인 프로락틴, 이런 것들이 이제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도 좀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뇌하수체 후엽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꼭 기억을 좀 해주세요. 그 자궁 수축을 도와주는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소변이 나가지 않게 이제 그 막아주는, 소변량이 너무 많을 때 소변이 계속 줄줄줄줄 흐르지 않고 나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항이뇨 호르몬이 뇌하수체 후엽에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엽과 후엽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인체에 작용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내분비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신체적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 무력증이나 피로감,
그다음에 또 성장의 이상, 혈압의 변화, 월경 불순이나 뭐 무월경, 그다음에 다모증이나 비만증, 뭐 기타 식욕이나 체중의 변화, 다뇨, 피부색, 성기능의 비정상, 몸의 그 조절 기전들이 다 엉망이 되면서 그 조화롭지 않은 그 증상들이 다 나타나게 됩니다. 내분비계에 이상이 있으면. 그래서 이러한 관련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차례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저하증까지 알아볼 거예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보겠습니다. 기능 항진이라는 게 더 과하게 많이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하이퍼가 들어갑니다. 제가 예전에 하이퍼와 하이포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하이퍼는 이제 과하다라는 뜻이고 하이포는 적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이퍼텐션 하면은 고혈압이고요. 하이포가 들어가면 저혈압이 되겠죠. 그래서 하이포 시로이디즘이라 해가지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갑상선이 비대해지면서 이상 기능이 항진이 생겨서 이제 대표적으로 바제도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로 그레이브스병인데요. 바제도병이 나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증상이 몸의 신진대사가 굉장히 빨라지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심장이 엄청 빠르게 뛰죠. 그 기능이 막 이렇게 대사가 높아지니까 심계 항진도 나타나고 발한과 안구 돌출, 그리고 식욕은 좋은데 너무 기초 대사 그 대사 기능이 원활해 가지고 체중은 오히려 감소가 됩니다. 아무리 많이 먹어도 체중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빈맥, 그다음에 월경 불순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갑상선이 너무 많이 이제 나올 때는 해조류에 있는 그 요오드 자체를 섭취를 해주시면은 이거를 좀 다운시키면서 몸에 좋은가 봐요. 그래서 요오드를 섭취해야 좋다고 하네요. 치료로는 이제 굉장히 그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막 신경질적이 되기 때문에 환자를 이완시켜주는 치료가 좋습니다. 방문객을 제한해서 좀 진정을 시켜고 정 안 되면 진정제까지도 투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발안으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피부가 늘 젖어 있어요. 이러한 그 젖어 있는 피부 간호 좀 중점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계속 배가 고프기 때문에 고열량식에 또 발안으로 인해서 몸에 그 수분이 모자랍니다. 다량의 수분을 섭취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조기의 요오드 사용법, 그리고 정 안 되면 약물이나 수술요법이 들어가요. 갑상선에는 신지로이드라는 약을 쓰게 돼 있다고 하는데, 이 신지로이드 약 자체가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에나 모두 이 약을 쓰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 약의 그 용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신지로이드라는 약이 이 갑상선 그거를 먹게 되면 기능이 많은 사람은 내려주고 적은 사람은 올려주는 그런 복합적인 역할을 하는 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약물이나 갑상선 제거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갑상선 제거 수술에서 중요한 게 갑상선 자체가 되게 쉬운 수술이라고 누가 그러셨던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수술인 것이, 이 갑상선에 이제 그 갑상선 자체에 거기 후두신경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갑상선을 절제하면서 그 후두신경을 건드리면 말을 못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갑상선 절개 수술을 한 환자에게 의사가 제일 처음 와서 하는 이제 그게 말을 시켜본다고 하더라고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라고 했을 때 말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 절개 수술을 굉장히 조심해서 잘 해야지, 안 그러면 후두신경을 건드려서 굉장히 그 2차적인 손상이 갈 수 있다고 해서 이 수술요법도 되게 신중하게 생각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보겠습니다. 하이포시로이디즘이라고 하고요. 태생기나 영아기에 나타날 때는 이걸 크레틴병이라고 따로 부르고요. 그다음에 성인에게 나타나는 거는 점액 부종이라는 병으로 불려진다고 합니다. 기능이 저하돼서 몸의 신체 그 조절 기능 이런 게 이제 평균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기능 저하증이 영악이나 태생기에 나타나면 신체 성장이나 발달 같은 게 이제 지체되고 결함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지진화나 막 이러한 후유증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면에 성인에게 나타날 때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빈혈이나 건조하고 탄력 저하된 피부, 그다음에 전체적인 피부의 푸석거림, 눈 주위의 부종, 뭐 피곤하고 우울하고, 그다음에 그 대사 작용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제 먹는 대로 바로바로 살이 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이 증가되고, 그다음에 우울하고 피곤하고, 뭐 눈주위 부종, 푸석거림, 뭐 호흡 곤란의 빈혈 이런 거, 심장 활동이 저하되기 때문에 운동을 이제 과하게 하게 되면 호흡 곤란이 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성인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갑상선 자체가 호르몬이 잘 생성되지 않거나 농도가 낮아서 결핍일 때 당연히 나타나는 거고요. 갑상선 자체에 이상이 있는 건 1차성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고, 이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되게끔 하는 그 뇌하수체 전엽의 이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는 2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기능 저하증의 치료는 아까 말씀드린 신지로이드의 꾸준한 약물 복용, 그다음에 피부가 건조하고 탄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손상 예방, 그다음에 추위에 항상 예민하기 때문에 보온 잘해줘야 되고요. 변비 예방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관련 질환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갑상선에 대한 질병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